안녕하세요. 마이스터맨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47분입니다. 지난주 영상 이후에 어제는 이제 급락을 하고 시장이 한국 시장 위주로요. 오늘은 또 다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옆으로 횡보하거나 좀 더 변동성을 나타낼 수는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번 주와 다음 주겠죠. 한국 시장 기준으로는 돌아오는 이번 주 목요일이 이제 선물 옵션 내만여의 날이 될 것이고, 미국 기준으로는 22일이 다음 주 금요일이네요. 다음 주 금요일이 12월 그리고 24년의 마지막 내만여의 날 동시만기일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시점 이후로 변동성이 어느 정도 좀 수그러들면서 시장이 정상화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그림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강달러 기조로 인해서 한국 시장은, 그리고 한국 시장을 포함한 아시아와 다른 시장들은 어떻게 되냐면 옆으로 조금 횡보하거나 위로 조금 올라가되 변동성과 크기를 크게 키우지 못하면서 옆으로 좀 더 가거나,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아래로 가려고 하는 경향성을 강하게 보였어요. 그에 비해서 어떻게 되냐, 미국은 이 강달러로 인해서 조금 옆으로 횡보하거나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시장 사이에 어떻게 되냐, 큰 갭이 생기게 됐어요. 큰 갭이 생기게 됐습니다. 다 이것의 원인이 뭐냐, 강달러 기조였단 말이에요. 강달러 기조로 인해서 이런 변동성과 갭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달러로 미국 시장 들어가 있는 거 좀 주의를 해야 될 수 있는 시점이에요. 반대로 여기 지금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한국 시장과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많이 올라가지 못한 시장들은 오히려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달러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도 지금 엄청나게 치솟고 있어요. 1,400원에서 1,440원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달러를 들고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 보자면 엄청나게 싸지고 있는 거예요. 주가도 하락을 했지, 원달러 환율도 지금 엄청나게 싸기 때문에 기회가 엄청나게 모이고 있는 겁니다. 이 갭을 인해서요. 자, 그러면 향후에 이 달러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약달러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 훨씬 높고 달러가 아래쪽으로 꺾이게 되면 이 갭을 줄이려고 하는 현상이 나올 겁니다. 어떤 현상이냐, 오히려 이렇게 싸진 가격과 원달러 환율을 해서 더 들어오기가 쉬워져요. 용이해지고, 지금도 시장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 급락성이 아닙니다. 급락성이 아니라 옆으로 횡보하고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매집의 흔적이다.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지금 상황이 외국인들 기준으로 보자면 굉장히 매집을 싸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파형이 해석이 쉽지 않아요. 원달러 환율과 시장이 이런 식의 좀 하락을 시키고 주워 모으는 경향성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파형 해석이 쉽지 않아서 언제가 정확하게 변곡이라고 딱 말씀을 잘라서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현상으로 해서 시장이 결국 돌아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코르를 포함해서 몇 가지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매수 의견을 몇 달 동안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비록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적인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시장이 돌아선다, 큰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면, 이렇게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번 달 말과 12월에서 1월 달 정도 넘어가는 시점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급등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일 거예요. 물론 여기서 좀 지지부진하면서 옆으로 횡보하거나 위아래 등락을 주면서 정확한 매집이 안 됐다고 하면 좀 더 또 떨어뜨리는 모습 보일 거지만, 옆으로 횡보하다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주요 종목들과 섹터 그리고 지수 위주로 어떻게 하느냐, 지속적으로 모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거 2배수는 좀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감한 베팅은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부터 해도 상관은 없지만,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라도 사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되냐, 미국 시장은 그렇게 되면 돈이 빠져나올 거예요. 이렇게 좀 옆으로 횡보하거나 아래쪽으로 좀 더 강하게 떨어뜨리면서 어떻게 할까요? 떨어지고 여기서 나온 돈들이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게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이고, 그렇게 되면 25년에서 26년 사이에 상승이 엄청나게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엄청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시장에 들어가 있던 돈들은 아니야, 미국은 아직까지 강하다라고 생각되면서 오히려 여기 떨어지는 걸 계속적으로 주워 모을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달러가 진행되면 이게 하락폭이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급락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락을 하면서 옆으로 횡보하거나 하락을 하면서 횡보하면서 계속적으로 팔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올라왔던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상승의 여력이 남았다는 걸 보여주고 점진적으로 하락시키면서 어떻게 할까요? 계속 팔 겁니다. 그리고 판 돈들을 다시 아시아나 그동안 떨어졌던 시장들로, 매력적인 시장들로 돈을 넘기면서 급등을 시킬 건 말입니다. 급등을 시킬 거로 예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전부 다 지금 달러에 달렸어요. 달러에 달렸고 금리에 달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IMF 사람들이 와서 한국을 뭐라고 했죠? 한국에다가 조언을 했던 게 금리 낮춰라. 약달러로 전환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한국의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채권 사모았던 외국인 그리고 주가를 부양을 나중에 시킬 걸 생각해서 주식 사모았던 외국인들은 둘 다 돈을 먹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채권 금리가 대략 4%에서 3% 전후였겠죠. 한국 것도 3, 4%에서 IMF에서 어떻게 했죠? 금리 낮춰라고 했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이 급등할 거예요. 이게 3, 4% 금리도 봤는데 채권이 가격과 금리의 상관관계 말씀드렸죠. 금리 낮추라고 하니까 채권의 가격은 급등할 거예요. 주식은요. 원달러 환율이 다시 안정세를 보이면서 1,300원, 1,200원까지 떨어지고 주가는 급등하니까 여기서도 또 몇 배로 돈을 먹을 겁니다. 이렇게 돈을 먹을 건데 이 돈은 다 어디서 왔다? NDX나 그동안 올라갔던 주요 종목에서 팔고 나와서 돈이 이쪽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보자면 돈을 절대 잃을 리가 없어요. 여기서 팔고 나온 돈을 이미 여기로 돈을 넣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돈을 엄청나게 불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주요 종목 사모으는 게 지금은 답이다. 정확한 하단을 예측할 수는 지금 없다. 왜냐? 이런 식으로 계속 노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지금 바닥을 잡을지는 그들 마음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파형 해석도 지금 추세도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분할 매수인데 균등 분할 매수로 가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코루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코루 말씀드리면서 3배수, 2배수 비율 조절은 좀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돌아선다고 생각되면 이거 굉장히 큰 상승이 1, 2년 동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21년부터 24년 현재까지의 주가 변동을 보자면 21년부터 22년, 23년까지 22년 말이겠죠. 22년 말까지 굉장히 떨어지다가 23, 4년에 계속 올라갔다가 24년 8월, 7월쯤이었죠. 그때부터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 4, 5개월 이상 떨어지고 있는데 25년, 26년 또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전고점 넘길 겁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25년, 26년까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25년과 26년까지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26년 전후까지. 그리고 부동산 관련 좀 얘기를 드리자면 부동산도 지금 전반적으로 보자면 25년, 26년까지 이렇게 떨어지다가 금리가 떨어지고 주가가 고점을 치게 되면 돈들이 조금 흘러나올 겁니다. 흘러나올 것이고 25년, 26년 넘어가면서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 왜냐면 상대적으로 이 시차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가가 조금 옆으로 횡보하거나 좀 떨어지려고 할 때 똑같은 미국에서 돈이 나와서 한국으로 들었던 거 마찬가지로 주가에서 돈이 좀 빠지게 되면 주식으로 빠졌던 돈들이 여기 부동산 쪽으로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나중에 떨어지거나 옆으로 횡보하려고 할 때 혹은 옆으로 조금 횡보하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할 때 부동산도 막판에도 스파트를 할 거예요. 25년, 6년이 제가 봤을 때는 모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지금 풍요를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12월에서 1월 사이에 저는 변곡이 될 거라고 계속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좀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어요.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파양에서도 좀 변동성이 계속될 수 있지만 큰 변곡이 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지막에 변동성을 키우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자면 뭐 약달러 기조가 좀 있으면 이제 도래할 것이니까 그 전까지 시장이 한번 급등락을 보일 겁니다. 마지막 변곡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죽기 전에 초볼이 가장 강하게 단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아마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부터 이번 달 말까지는 아주 큰 변동성을 나타내거나 뭐 변곡을 하기 전까지 급등락 장세를 아마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약달러 기제로 간다고 하면 한국 시장이 더 낫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희망이 안 보일 때 오히려 지금은 사모아야 되는 공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좀 사모아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메시지를 드려봅니다. 영상 지켜보시고 또 메시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